다음 만나볼 국민 엄마는 김수미 씨입니다. 네. 예,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김수미 씨 일용 엄니를 맡기까지 굉장히 또 스토리가 길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일용엄니의 일용이가 박은수 씨인데 네. 박은수 씨가 김수미 씨보다 나이가 3살이 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김수미 씨 아들로 나오니까 처음에는 내가 네 엄니요 그러니까 또 박은수 씨가 또 좀 강한 성격이거든. 예. 까불고 있어. 근데 이제 수십 년을 이렇게 이제 엄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말 김수미 씨를 보면 엄니 이렇게 되더래. 아니,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 어린이 엄마 역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20대 때 일용 엄마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근데 원래 전원일기에 그 일용 엄마 역할이 예. 캐스팅이 누가 됐었느냐면은 예. 돌아가신 그 나정옥 씨라고 있어요. 영화 배우. 네, 나정옥 근데 이 양반이 원래 옛날에 청춘국장의 주인공 배우야. 그 목소리도 이쁘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아니 이렇게 된 거야. 안녕하십니다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이제 정말요? 그 양반이 일용 엄니로 캐스팅이 됐는데? 영화 스케줄 때문에 녹화 날 스케줄이 안 맞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김수미 씨가 대신 들어간 거야. 예. 그랬는데 그 흉내를 낸 거야. 그분의 목소리, 그 변한 목소리를. 그 목소리가 거기에서 나온 아이, 거예요. 나정옥 씨 흉내를 냈는데 그게 히트를 한 거지. 근데 그 김수미 씨는 29살에 이제 60대 할머니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이 22년이 이어진 거잖아요. 대단한 그러니까 사실은 거야. 제 기억에도 제가 전원일기 정말 재밌게 보고 이렇게 자란 세대지만 예. 김수미 씨가 그 일용엄니 이외에 다른 역할 한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정말 강해서 그래, 그 일용엄니 그 캐릭터 하나로 너무 묻힌 게 아닌가 사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까 보면은 얼굴이 얼마나 예뻐요. 정말 나탈리 우드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자, 그 젊은 시절에 어떤 또 연기를 하셨는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정치보위부 안전과장의 천거니까 시선자는 아닐 거야. 이강식이 목소리가 나오나? 저런 연기를 하셨네요. 어머, 전혀, 와. 75년도야. 이야. 네, 나가요. 어머. 우와. 당신 살아계셨군요. 이야,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근데 김수미 씨 젊은 시절 보니까 박시연 씨가 좀 아, 생각나게 그러네요, 되는 좀 여성인데요. 이미지가. 예. 김수미 씨가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해가지고 예.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이 허리 사이즈가 27을 넘겨본 적이 없대요. 와. 그리고 지금도 55 사이즈 옷 충분히 소화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몸매. 너무 바지에 몸매가 굉장히 가렸었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맨날 그 할머니 옷 입고 할머니 역할만 하다 보니까 자기 몸매가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이렇게 알려지질 않아서 아쉽다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 항상 뭐 혼자 보기 아까운 몸매다 이러면서 근데 김수미 씨 외모를 한 가지 더 보탰으면 좋겠는데 배역에다가 자기 이미지를 던진 케이스라고 봐요. 저도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니까 퇴계로에 도쿄 호텔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거기 무슨 일이 있어서 서 있는데 저쪽에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그냥 넋을 놓고 보다 가까이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던 김수미 씨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놀랬냐면 텔레비전에서 한 번도 이쁘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늘 일용 엄니 이미지였죠. 할머니였어요. 다 할머니 뭐 등등인데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가꾸니까 예. 무슨 뭐 소피아 로렌 뭐 이렇게 나탈리 우드, 엄청난 나탈리 우드. 미모 있죠 왜 그런 그 이후도 쭉 보니까 자기 본바탕을 잘 꾸몄으면 아주 그 잘생긴 예쁜 여자로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배역에 의해서 누구도 지금 김수미를 미인의 이미지로 기억하지 않거든요. 일용엄니나 마파도의 그 억척스러운 할망구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윤여정 씨하고 기싸움도 네, 하시고 후배들한테만 똑 부러진 게 아니라 이제 김수미 씨가 이렇게 딱 촬영 대기할 때 다리 딱 꼬고 앉아 있고 하니까 윤여정 씨가 너 어디 선배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냐 그랬는데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예 말을 못 하거나 뭐 예, 예. 울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대차게 받아친 거예요. 오히려 선배인 윤여정 씨가 황당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좀 뻣뻣한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PD들도 섭외하러 가면 안 해. 커피 한잔 하시죠. 나 커피 먹고 왔어. 그래갖고 PD들이나 선배들한테 약간 좀 강하거나 뻣뻣한 면이 있으셔갖고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지만 자기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관념은 또 굉장히 철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여배우하고 약속했는데 30분 정도 식사 시간 늦게 왔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교했다는. 또 전원일기 할 때 그 며느리 그 김혜정 씨 있잖아요. 예.
그 김혜정 씨 여의도인데 복길이 엄마. 방송국 복길이 엄마가 방송국은 여의도인데 집도 여의도인데 꼭 늦어요. 지각을. 원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밑보였겠다. 많이 혼났어요. 정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자매처럼 지내왔는데 예.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살림도 잘하고 의욕심도 강하고 남한테 퍼주는 것도 또 좋아요. 또 멋쟁이고 굉장히 그 갖춘적이고 남편은 그 대신에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굉장히 멋스러워요. 사실 제가 여고생 때 그 첫사랑 이미지 남자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항상 제가 그 심연이 아저씨 보면은 가슴 설레이면서 지금도 좋아하시네요. 아니 본인도 알아요. 만나고 싶어서 실제로 농담도 많이 하세요. 그때 63빌딩에서 예. 선생님하고 나랑 김수미 씨랑 술 마셨잖아요. 그때도 예. 술 취해 서로 술도 들어가니까 언니 남편 나 줘. 그럼 이런 하여튼 그 에피소드가 정도로 많겠어요. 설레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머러스예요. 절대 화 안 냅니다. 화를 낼 일도 화를 안 내는 분이 그분이야. 근데 뭐냐면 어느 날 그 너무 겨우주다 보니까 돌에 딱 부딪혔어요. 그 아들이. 그리고 이빨이 깨졌어요. 근데 너무 치아가?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한테 막 전화를 해서 여보 뭐 지금 응? 그 아들이 지금 이빨 다쳤다고 하니까 이쪽에 막 그 다급함은 반대로 정반대로 그래서 그 돌은 무사하냐? 그 정도로 여유가 있고 유머러스하고 이 김수미 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욕연기의 대가잖아요. 그걸 아주 맛깔스럽게. 정말 욕도 이게 해본 사람이 해야 맛깔스럽거든요. 아니 실제 그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도 나와요, 욕을 정말. 이렇게 좀 섞어서 쓰시나요? 가끔씩은 뭔가 재미로 스타일 자체가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진짜로 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또 말씀이 별로 또 없으세요. 또. 재미는 뭐고 진짜는 뭐야? 그 영화 속에 아주 그냥 호통치면서 욕하는 모습 아주 저희 스트레스가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김수미 씨의 연기 인생 우리가 딱 둘로 나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욕이 트이기 전, 욕을 시원하게 트인 후. 그래서 사실은 2003년에 영화 오 해피데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카메오 출연을 해요. 예. 여기서 욕을 제대로 하는데 한 2분 정도 했는데 이게 관객들한테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막 쓰러졌죠. 김수미 씨의 욕연기 화면하고요. 또 마파도에서 김영자 씨 같이 출연하셨잖아요.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마포. 얼마만에 보는 저 여자 누구야? 김영자 씨죠. 어쩐 일로 왔디야? 10대 분께 케이크 잡으러 안 왔는겨? 네 너는 양반이냐? 어디 보고 다닙니까 할매? 뭐 할매? 야, 내가 할매로 보여? 이 죽으려고 안경까지 끼는 네가 피해야지. 안 가. 김영자 씨, 저 욕이 대본에 써있던 욕이에요? 아니죠. 대본에 어떻게 써 있어 없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나도 나오시는 깜짝 거야. 이러면 진짜 하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모르게 리얼하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어머머 우리끼리도 막 웃어요. 근데 굉장히 남이 들어도 욕같지가 않게 들리면서 리얼하고 구수해. 너무 독특하죠. 다른 사람이 욕하면 아니, 되게 근데 거부감이 왜- 드는데 저기 욕에 대해서 말이야 좀 편파적인 게 있어. 네. 호남 사람들이 하면 괜찮아. 이상하죠. 뭐 이러고 나가도 괜찮은데 다른 도의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하면 에이 쌍스럽게. 그렇죠. 이런. 그래서 김수미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욕이 거부감 없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래요. 호남 사람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 사람 욕하면 이게 왜 자기- 구수하면서 왜 송룡 같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김수미 똑같지가 씨가 동창들 만나도 욕으로 시작한대 만날 때. 이러면서 만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맛깔나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고 또 하나 일용업리 역할을 한 20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캐릭터랑 상반되지 않거든요.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는 욕을 가지고 CF도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 욕쟁이 이제 새로 떠오는 국민 욕쟁이 있어요. 김슬기 씨라고 그 두 사람이 욕 배틀을 붙은 광고가 이제 벨소리도 있어요. 김수미 욕 벨소리. 본 광고에는 못 나갔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다른 쪽으로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나는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예. 밥을 먹으러 가면 여기 말이요. 뭐하고 먹어야 돼? 여기 주인 오라 그래 주인.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이 정말로 잘 아는 집인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처음 가니까 어머 이거 맛있어요. 뭐 해서 그러는데 뭐 집어넣었어?
몸은 없는 많이 뭐 이거 좀 더 가져와 더 가져와 언니 많이 먹어 더 가져와 더 가져와 아 더 가져오라니까 이런데 그게 너무나 구수하죠, 오히려. 구수하면서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얻어먹기는 엄청나게 얻어먹는 거야. 욕 실컷하고 밥 많이 얻어먹고. 전라도에 어. 가면은 왕인 거라. 대체로 어딜 음식 가나. 드시고 욕쟁이 할머니네는 거의 호남집안에 많이 아, 그러네요. 우리 담당 프로듀서가 이제 예전에 뱀파이어 아이돌도 같이 했을 때 에피소드 들어오면 그렇게 녹화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를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원래 잘못 김수미 알아보세요. 씨가 또 오해를 좀 약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후배는 어우 정말 나 두 번 다시 김수미 씨 만나면 나 인사 다음부터 안 할 거야. 후배는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조인성 이런 분들 많이 왜 적어보더라고요. 인사가 인사도 안 받나.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약간 걷는 게 좀 뒤로 제끼고 약간 이러고 걸어요, 사실은. 네. 이게 거만해 보이는가 봐요. 아. 그거에다 인사를 또 안 받지?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데 한 번은 둘이 이렇게 방송 로비를 가는 가는데 어떤 저 우리 감독님이 이게 감독님이 한 2년 만에 하도 22년 동안 하다 보니까 2, 3년 만에 감독님이 바뀌어요. 예. 다른 그 지난번에 했던 감독님이 지나가다가 아유 스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 앞에서 같이 예 하고 딱 지나가니까 누구야? 아우 지난번에 했던 그 암흑의 감독님. 천원일기 같이 했던 감독님이신데.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탄탄대로를 살아온 것 같은데 예. 인생은 참 많이 굴곡이 굉장히 심했었던 뭐 것 같아요. 사고도 있으셨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1998년이었는데 예.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이제 급발진 이거 그 당시 아주 굉장히 막 주유소에서 보도가 기름 넣고 가다가 그쵸 막 대단했었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필 저쪽 뒤쪽 벽에서 시어머니죠. 김수미 씨가 나오는 연극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는데 벽에다가. 이 정말 너무 이건 근데 그 급발진에 치여서 사망을 아, 영화 같은 얘기죠. 네. 근데 그 운전을 기사가 한 거예요? 네, 기사가 직접 했어요. 하고 정말 그 시어머님이 굉장히 인자하고 자애롭고 키도 저만큼 아담한 적인데 정말 그 시어머님이 우리 어릴 때 가면 집에 놀러 가면 꼭 모자를 이렇게 쓰시고 점잖으시게 모자를 쓰시고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 있고 진짜 점잖으신 멋쟁이 정말 시어머님이셨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아.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며느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연극 포스터를 그 동네 바로 집 앞에예요. 주유소가 방배동 거기 바로 집 앞인데 이제 기사님이 그 기름을 기름 넣는 넣고 있는 중간에 동안에 그 사이에 그 그걸 또 며느리의 붙여놔서. 포스터를 한 번 더 아. 붙이고 싶어가지고 뒤에 내려가지고 붙이는데 갑자기 그 뒤로 빽해가지고 어머님이 가셨어요. 하고 그 뒤로 이제 그 김수미 씨의 그 정신적인 세계가 많이 보통은 정말 김수미 힘들어요. 씨랑 굉장히 근데 각별한 그동안에 사이였다면서요. 예, 어머니하고. 그 너무 예. 예를 들면 결혼한 것 자체가 남편분이 시어머니 때문에. 한 2년 동안 계속 구애를 했는데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날라리 같아 보여가지고 이 남자는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인기가 많았대잖아요. 그쵸 이제 예. 계속 로맨티스트 그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야 하도 이제 공을 들이니까 근데 그날 김수미 씨가 만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3 때 부모님 잃고 이제 이 밥벌이를 위해서 71년도에 그 MBC 공채 3기가 된 거였잖아요. 그런 자기 뭐 힘든 얘기, 실현한 얘기 이런 걸 다 하다가 완전히 뻗은 거예요. 근데 이 분이 김수미 씨를 모셔다가 본인 집에 이제 데려간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남자 집에 어머님도 계신 집에서 깨어난 상황인데 얼마나 하나도 민망하지 않게 이 어머님이 아침밥 차려주시고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았군요. 감동을 받아서 저런 점잖은 시어머니가 계시다만 하고 결혼을 결심했을 정도였는데 지금 또 최경욱 선배께서 운전기사가 운전했어요? 라고 할 만큼 그때 막 소문은 마치 김수미 씨가 운전했다 막 이런 식으로 될 만큼 이제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며느리 시어머니 그런 거 있잖아요. 고부 갈등을. 네, 아니 그 시어머니는 그게 왜 아닌 또 거지. 그때 차에서 내렸어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근데 그런 입장에서 결혼을 결심할 만큼의 사이가 좋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분인데 사람들은 말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김수미 씨가 뭐 자살 기도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하던데. 거의 막 입맛을 잃어가지고 하루 거의 진짜 음식을 못 먹어서 뭐 거의 하루에 만두 하나. 근데 소주는 2병. 아휴.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이제 말하자면 토탄에 빠진 상황에서 전원이 이렇게 촬영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본인은 빠지겠다고 하차시켜달라는데 이게 또 갑자기 어떻게 하기도 그렇죠. 뭐하잖아요. 국민 지금 뭐 드라마인데. 그렇죠. 그리고 요즘처럼 뭐 갑자기 뭐 해외를 보낸다든가 뭐 교통사고를 갑자기 낸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려고 삭발을 한 거예요. 근데도 이제 제작진에서는 하차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아픈 걸로 그리고 좀 뭔가 언어 장애가 온 걸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막 게시판에 일용엄니 어디 아파요? 막 이렇게 막 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촬영을 했죠. 그때 당시 이제 요즘은 다르지만 정신과에 입원했다 뭐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과에 입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막 마음속에서 불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에서 탈출도 했대요. 그냥 이 환자복 입은 채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안 되겠구나. 내가 24시간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또 자꾸 술도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하는데 그래서 김수민 씨가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여자 화장품 중에 이제 스킨병이 있잖아요. 거기다 소주를 담아가지고 남편 몰래 드시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시어머니 때문에. 네, 시어머니 사고 이후에 충격이죠. 한 번쯤은 심한 그 위기나 어떤 절망을 겪는데 김수미 씨가 아주 호되게 겪었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릭도 있었고 또 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 자기가 이유 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장애. 거기다 제일 적인 게 이 한국 여인들이 많이 과거에 그랬다는 건데 신내림 증상이요. 우리나라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죠. 뭐냐면 한이 쌓여갖고 그게 어떤 정신적 증세로 드러나는 걸 보통 신내림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진 과정을 연기자로서 그러고는 거의 사람이 이지러져서 인생 끝장나요. 근데 우리가 지켜보는 거는 연기자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때 그 과정이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많이 써 있는데 보니까 그 어떻게 파탄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었더라고요. 네, 그 당시 때요. 근데 머리 삭발을 진짜 갑자기 아니 그 전현일이가 할머니 그 흰 머리 분장을 해야 쪽지고 그런 머리인데 갑자기 삭발을 진짜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드라마를 끝낼 수도 없다. 일용엄니가 없는 저기는 안고 없는 찐빵 아니에요, 진짜. 드라마에서 굉장히 양념 훌륭하신 그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님, 김혜자 씨, 고두심 씨, 이제 몇 명, 서너 명이 집으로 가서 또 막 유로차 집을 찾아가서 또 설득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그 공황장애 내가 약간 그 말씀 시달렸는데 어느 하루 이제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집안 그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집안 내력이 빨리 돌아가신대요. 명이 짧대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에 우리 집안의 명이 짧다. 나도 빨리 죽는다라는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있어가지고 어느 하루는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이수가 나 좀 살려줘 막 이래요. 그때 이제 아팠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어. 이제 몇 년간 사실 외부 행사의 여인이었는데 옛날부터 행사를 못 하고 드라마도 뭐 저기 하고 영화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조금 저기 하고 어느 날 그 행사에 한번 제가 초대해서 오니까 머리를 한 일주일 정도 안 감은 머리를 그냥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이성이 그냥 말을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거지 정신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머나 너 이 옷 이쁘다 나 좀 주라 그래. 그러면 내가 옛날에 꽃도 얻어 입고 막 했기 때문에 제가 옷을 몇 번 벗어줬어요. 지금은 내가 물어보면 기억도 못해요. 언니 그 옷 어디 있어? 내가 옷 몇 개 줬는데 그랬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인데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정말 괴로워해서 특히 남편, 아이들 얼마나 정말 그 힘들었겠어요. 남편의 사랑이 많이 극복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루는 또 이제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진짜 3층에 올라가 창틀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냥 또 붙잡아 내리고 집도 또 화재가 불도 나고. 어머. 정말 악재가 겹쳐가지고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저기 김수미 씨가 정말 다시 이렇게 맞으면 환원이 된 거가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식 병명은 포제션이라고 합니다. 포제션. 병원에서는 우울증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쉬었다. 우리가 김성환 작가가 드라마에 자주 애용하는 빙의, 남의 영혼이 들어갔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참 치료도 안 되는 시어머님의 그 아픈 기억들과 영혼들이 자꾸 들어와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은 거예요. 이게 일종의 나중에 본인은 빙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현상이 잠시 동안 나타났던 거예요. 예. 근데 어려울 때 김혜자 씨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하던데요. 자살 결심했을 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김혜자 씨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언니, 내가 만약 언니보다 먼저 죽으면 어머. 우리 어머님이 좋아했던 그 나팔꽃 있잖아요. 그 나팔꽃 씨를 내 무덤에 뿌려주라. 김혜자 씨가 담담하게 나 한가만히 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김혜자 씨는 김수미 씨가 시리에 빠질까 봐. 그랬더니 나 진짜 자살할 거야. 그랬더니 한번 실천에 옮겨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김수미 씨 집으로 달려간 그 거예요. 길로. 진짜 자살할까 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줬다면서요? 네, 아무 계속 빙의에 시달리고 뭐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김수미 씨가. 그래서 여러 군데 돈 융통해서 쓰고 이랬다 그러는데 김혜자 씨가 그걸 들었던 모양입니다. 듣고 가서 1억 원을 든 통장을 건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돈 아프리카에 내가 봉사를 기부하려고 갖고 온 돈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아프리카고 네가 난민이다. 이러면서 그냥 쓰라고 줬다 그러던데 근데 결국 나중에 다 갚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원. 이게 드라마 하는 분들끼리는 협업이잖아요. 이제 그 가요 쪽은 다 독립재산이지만은 그 일정 기간 동안 뭐 엄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러다 보면 그 남 같지 않은데 이거 뭐 20년 넘게 김혜자 씨랑 김수미 씨랑 같은 드라마에서 일했으면 그건 남이 아닌 거지. 식구예요. 한 식구. 일주일에 2번씩은 맨 22년을 만났으니까 식구죠. 근데 이제 김수미 씨는 사실 앞에 나왔던 김혜자 씨나 예를 들어서 뭐 고두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되게 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곱게 자랐다고 했었는데 김수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3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대학 입학금 벌려고 공채 탤런트로 지원을 했던 거고 근데 들어와서도 이제 그때 같은 공채 기수가 김영애 씨인데 김영애 씨가 명성황후 주연할 때 이 김수미 씨는 너는 얼굴이 치와와 같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만년 조연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김수미 씨도 옛날에 김영애 씨랑 같이 촬영장에 가면 정말 뭐 김영애 씨만 의자 갖다 주고 뭐 커피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막 이러고 자기 옆에 서서 떨고 있고 그런 조연의 서름을 되게 많이 느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미 씨라는 한 배우의 고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전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저는 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한다, 거친다 막 이러니까 그 측면이 안 떠오르는데 김수미 씨가 책 여러 권 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쓴 것이고 김수미 씨에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이 천경자 여사입니다. 화가. 그분이 그 한과 끈적끈적한 남도의 정서가 배어서 화가의 규모 못지않게 천경자 에세이는 정말 많이 읽히고 아주 유명했거든요. 오늘 근데 최초로 문화평론가 같습니다. 근데 드디어 본연의 모습이 예, 나오고 오늘 뭐 있어요. 천경자 씨 나오고 박완수 씨 나오니까 문화평론가 맞네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이효령 선생님하고 밥을 먹었어요. 예. 근데 이 선생님이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자기가 이 프로를 본대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자넨 왜 문화평론가로 안 하고 그냥 연희 사람처럼 말하나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일부러 작정을 하셨구나. 본업을 조금 꺼낸 거예요. 뭐 근데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화면 보시고 판단하세요. 김수미 씨 에세이 한 기절 읽어드릴게요. 예. 준비 많이 오셨는데 문화평론가로서요. 아니 여기 저 자기소개 글인데 이게 우리가 들어봐도 알아요. 이런 정도로 이제 자기 표현을 하는 건데. 이놈아, 내 사주팔자 볼 거 없다. 나는 대한민국 군산시 신흥동 꽃 많은 양철지붕집 막내딸로 1949년 9월 3일에 태어난 김영옥이다. 양은 주저천처럼 쉬 뜨거워졌다 쉬 식어버리는 그런 여자다. 경사가 심할수록 시끄럽게 흘러내리는 물처럼 때론 나이값도 못하고 요란스럽게 길을 달리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쭉 써내려가요. 한 대목일 뿐인데 그러니까 아까 자기 언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김수미 씨가 왜 그 1박 2일 같은 데 보면은 코피 무늬로 이렇게 싸고 막 나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얘기 들어보면 뭐 집에서 잠옷이 뭐 이렇게 주로 실크, 레이스 이런 걸로 잠옷도 한 20벌 되고 항상 이렇게 집에다 생화 이렇게 소담하게 꽂아놓는 걸 좋아하시고 또 자기가 또 나팔꽃이 이제 옛날에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어서 명함에도 나팔꽃 넣어서 다니시고 그러니까 되게 소녀적인 감성이 있고 그런데 나가서는 헌옷 주워 입고 할머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이 자기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부족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멋쟁인 게 뭐냐면 보통 그 당시 때 그 여배우들이 그냥 그 의상실 가서 이렇게 사 입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분은 꼭 디자이너가 와서 방송 가서 이렇게 재고 와서 옷을 맞춰 입고 그리고 옷을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쟁이에요.
네, 근데 김수미 씨가 굉장히 센 엄마 같을 것 같은데 실제 성격은 또 완전히 딴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실제 성격은 그러니까 뭐 책 아까 글 쓴다고 했지만 또 책방도 냈었어요. 고속터미널에 일용엄니 책방이라고. 어머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책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 책 없어요? 그러면 아 그거 먹은 거 가라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주부가 와서 책을 놨다가 하더래요. 10,000원 정도짜리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10,000원 정도면 한 5 식구가 이제 그때 당시로 아 이거 동태찌개 맛있게 끓여 먹을 돈이라 저희가 못 사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김수미 씨가 몇 권을 4-5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한 1년에 한 번씩 책을 사러 온대요. 그러면서 김수미 씨가 내가 책방을 낸 이유는 바로 요런 사람들한테 책을 줄 수 있고 나도 읽을 수 있는 요런 기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줄 아는 거고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요. 특히 먹는 걸 많이 베풀어요. 저는 그 녹화장의 분장실은 거의 한 막 1, 2인분만 밥을 싸우는 게 아니고 대량으로 한 막 10인분 이상을 싸와요. 우리 김수미 씨 게스트로 꼭 네. 모십니다. 그래서 김치도 막 좀 얻어먹게. 싸와가지고 크게 포기김치 가서 찢어서 막, 예. 찢어가지고 그냥 주고 또 먹이고 간장에당 싸우고 최불암 쌤이 김혜자 쌤 전부 식사를 밖으로 외부로 안 나갔어요. 이제 김수미 씨가 이 일용엄니를 하고 나서 굉장히 노역이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개념 있는 배우인 게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 요건 해야지 하고 한 게 발리에서 생긴 일. 거기서 이제 조인성 씨랑 이 모자관의 관계를 맺고 나서 요 드라마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조인성 씨한테 반찬 보내주고 김치 보내주고 게장 보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이 음식으로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사람 거예요. 마음을 얻을 때는 먹이는 게 최고라니까요. 아니 음식 맛이 또 그렇게 좋다면서요, 실제로. 항상 얼마나 베푸는 걸 좋아하면은 동네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에 거의 일주일에 노는 날은 거의 목욕탕을 가나 봐요. 그 목욕탕 가면 거기 도우미 언니들 사람 많잖아요. 갈 때마다 이렇게 먹을 걸 푸짐하게 싸우고 언니야 이거 먹어 저거 먹어 그냥 대가리 축축 찢어갖고 이거 먹어 저거 먹었는데 그래서 그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목욕탕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숙 씨. 네. 배우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 좀 얻어먹을 수 있나요? 제가 추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